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25강입니다. 저는 고려대 윤성식 교수입니다. 24강에서는 스스로 독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무엇을 배워야 할지 예측하기 힘든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즉 25강에서는 비판하고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BS 뉴스에 의하면 미국의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는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수십 대의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아마존도 로봇 배송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페덱스는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가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술은 아마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예측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로 나뉘어 싸우다가 결국 진나라에 의해 통일됩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는 온갖 사상이 등장했는데 이를 제자백가 사상이라 부릅니다. 공자와 맹자도 제자백가 사상가에 속합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는 차이나의 어원이 된 나라입니다. 진나라는 공자와 맹자의 유가 사상이 아닌 한비자의 법과 사상을 도입해 부강해졌고 그 힘으로 통일을 실현했습니다. 진시황은 통일 후 제자백가 사상이 사람과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이유로 책을 모두 불태우고 학자를 구덩이에 생매장하는 분서갱유를 단행합니다. 그때를 학문의 자유가 억압된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는 과거의 지식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가운데 90%가 30년 뒤엔 쓸모 없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비단 그만은 아닙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이멀트 회장은 기존 지식은 혁신에 방해가 될 뿐이고 혁신을 하려면 폐기학습, 곧 언러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언러이란 배운 내용을 고의적으로 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분서갱유를 하듯 과거의 모든 지식을 일단 폐기하고 볼 일입니다. 진시황의 분서갱유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암흑기의 사례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러닝은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를 자유롭게 날기 위해 필요한 희망의 행동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고 수조 원의 돈을 기업이나 학교에 어떻게 나눠줄까 고민하지 말고 교육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언러닝의 핵심은 교육개혁이고 교육개혁의 핵심은 언러닝입니다. 잘못된 교육제도 아래에서 수조 원을 퍼붓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입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기숙사를 짓는 게 낫습니다. 지금 필요한 개혁은 개혁이라기보다 천지가 바뀌어야 하는 환골탈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하고 보완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러닝입니다. 지금도 인공지능을 들먹일 필요 없이 동영상 강의만으로 충분히 공부가 가능한데도 수많은 학생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이제 옥스퍼드 대학이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행하는 튜터식 교육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개인 지도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거지요. 강의는 인터넷으로 듣고 교수가 학생과 1대1 혹은 소그룹으로 토론하는 교육이 바로 튜터식 교육의 핵심입니다. 인공지능이
강의만이 아니라 소그룹 중심의 토론 교육과 1대1 교육까지 담당한다면 대학 교수는 연구에 보다 전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IBM 왓슨이 가천대학 병원에 도입되어 의사와 진료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의대의 교육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의료 지식을 머리에 잔뜩 집어넣는 교육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으나 인간의 기억력이 아무리 좋다 한들 매일 수십 편의 논문과 임상 기록을 공부하는 IBM 왓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진료는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것이 어떨까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갖춘 뒤에 문제 해결 능력, 곧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폐기하는 언러닝이란 비판적으로 사고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울 필요가 없는지 가려내는 행위입니다. 언젠가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게 비판적으로 사고하겠지만 당분간 비판적 사고는 인간의 영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비판적 사고는 과거에도 중요한 지적 역량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지적 영역에 혁명적인 회오리바람이 불고 비판적 사고가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을 뿐입니다. 지적 영역의 많은 부분을 인공지능에게 넘기고 나면 비판적 사고야말로 오랫동안 인공지능에게 넘기지 않아도 되는 인간의 영역이 됩니다. 설사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시대가 되어도 비판 능력이 뛰어난 인간은 인공지능과 더불어 부가가치를 남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의문을 갖는 태도, 질문을 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질문하면 잘못을 찾아내는 비판적 사고가 형성됩니다. 뭐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흔히 학자와 지식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우리가 건네는 수많은 질문에 답해 줄 것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답하지 못하는 문제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학습 능력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며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를 배우는 능력입니다. 천재가 아니더라도 지식을 주입받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면 성장합니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배우는 공부가 최고입니다. 미래 교육은 아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주입식 강의는 온라인에서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컴퓨터 교육에서는 실전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주입식 강의 없이 교수도 없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대학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를 중심으로 곧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배양해야 합니다. 문제가 문제다라는 말은 문제를 잘못 골랐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좋은 질문을 할 때까지 많이 읽고 생각하고 써봐야 합니다. 좋은 질문이 정해지면 그것이 프로젝트가 됩니다. 교육 개혁의 핵심도 바로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러닝을 하고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진정한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많은 문제를 인공지능에 맡겨 해결하지 않을까요? 만약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면 아직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나은 영역이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특이점, 오메가가 다가오면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간을 능가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인공지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인간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며 몇 명이 누가 언제 비참한 일을 당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에게 물어본다면 매우 정확하게 답해줍니다. 왜 세월호 사건이라는 비극이 발생했는지 묻는다면 지금의 인공지능 수준은 답하지 못합니다. 진짜 인공지능이라면 인간이 판단한 답을 주입하지 않아도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아직 이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기에 우리에겐 몇십 년이라는 여유가 있습니다. 특이점에 도달한 이후엔, 즉 싱귤레리티에 도달한 이후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비판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도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5강을 마치겠습니다. 25강은 제가 수호 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3부의 5번째 주제인 비판하고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